네, 11월의 첫날 애프터 브리핑 듣고 오늘 전략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탄력이 우리 맘 같지가 않죠. 뒷심이 좀 부족한 흐름으로 11월 첫날 마무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FOMC 부담감도 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반등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이달은 좀 분위기 반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희망을 갖고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순재 루커투자연구소 대표, 또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출발 자체는 좋았어요. 양시장 나란히 반등을 줍니다. 13개월 만에 10월 수출 역성장 탈출. 물론 6% 정도 더 증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11월 오늘 첫날 흐름을 보니까 출발 어떤가요? 잘 될 것 같은가요, 임 대표님? 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낙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주가 하락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7.6%,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5%가 하락할 만큼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1월 첫째 날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10월 달에 그 수출이 55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1% 상승을 했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5개월 연속 흑자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수출이 좀 계속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월 달 대중국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좀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미국이나 아세안 같은 경우도 월 수출 100억 달러를 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조선, 석유 제품 등의 그런 이제 업종들의 수출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한 20% 전년 대비 20%,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100% 넘을 만큼 그만큼 이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 89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감소폭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주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10월 달에도 수출이 14.5% 감소하는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밀려 내려가고 그 와중에 이런 수출 데이터까지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전반적인 시장은 좀 횡보세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일 새벽에 이제 FOMC에서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장기간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막 덧붙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같이 좀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국채 발행 세부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행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채권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 이제 불안감도 계속 상존해 있다라는 것도 일단 주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의미를 아주 크게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이 잘 되기는 했지만
있지만 좀 체크해 봐야 될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에 대한 의견도 차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새벽에 오늘 밤 지나서 FOMC는 거의 동결 가능성을 100%로 시장에선 보고 있으나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금리 역시 요동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임 대표님 말씀하신 미국 예산안,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이 개선되기는 아직 멀은 건지 오늘도 현물 시장엔 기관 수급 들어왔고요. 선물 시장엔 외국인 수급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외국인의 현물, 이 수급은 아직 컴백하기 요원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본격 시장의 개선의 신호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면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선물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물을 사줘야 된다. 지금 기관들이 사준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니까 같이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 기관들이 순수하게 현물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현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 조성이 지금 현재 그들 입장에서 굳이 서두를 입장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건 조성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고객예탁금이 이제 40조대 중반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50조 이상을 넘어야 되고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을 때 그 고객예탁금이 무려 70조에 달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이 그러네요. 지금 이제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산다 하더라도 전체 그때 당시보다도 수급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기관은 후행적으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기관도 지금 체력이 많이 악화된 게 지금 펀드 가입자들이 급감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수급 면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유지한다라든지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빌미가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증시는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상 여부가 관건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얘기인데 비둘기적인 얘기보다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아무런 주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주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발언에 있어서 12월, 그러니까 11월은 거의 동결이 유력하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에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 인상을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올해 한 차례 더 인상 남았다 하면 한 차례 2,300선 깨고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다 반영된 거죠. 한 차례 정도는 올해 이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제 상황이죠. 올해 이제 12월에 한 차례 더 하고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럼 이제 6%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좀 낮겠지만 네. 지금 현재 유가가 좀 흔들리는 상황들, 물론 뭐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현재 유가를 흔들 정도의 문제, 이 부분까지 저는 전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봐요.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려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가야 돼요. 근데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려면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게 자,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부터 미사일 쏴.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5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차 전쟁이 일어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야 되는데 우리가 4차 전쟁만 하더라도 모든 중동이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근데 지금 일부 중동 국가만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라고 하면 이 해협이 막힐 가능성도 그다지 저는 가능성을 본다라면 10% 미만 이 정도로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유가의 트리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뚜껑을 열어보고 저희가 또 해석 도와드릴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11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시장의 호재가 뭐냐 한다면 크게 빠졌다가 아닐까 싶어요. 9월, 10월 코스피는 거의 11%, 코스닥은 21%, 9월에 9%, 10월에 12%. 이게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과다.
과대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큰데요. 밸류가 싸진 이 측면에서 낙폭과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임 대표님? 일단 지금 PBR 기준이다라고 보통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0.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에 보면 이제 주식이 이제 보통 바닥권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 수준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낮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지수 변동 내에, 그러니까 지수 구성 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한 1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 2차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일단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바닥을 찍는 정도가 되어야 지수 측면에서도 보면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실적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호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동차나 조선, 가전 관련된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업황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부터 업황이 개선될 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쪽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주셨고요. 2차 전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가 오전부터 강해서 시장을 이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장중 저점 부근이에요. 740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4% 하락, 60만 원 이탈합니다. 159만 원을 갔었는데 지금 59만 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2차전지 힘이 꺾인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는 간밤에 또 반등을 줬는데. 현재 2차전지 문제는 테슬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2차전지 전반에 대한 수요 둔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올해 내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무시가 됐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가만히 차트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차트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8월 31일 120만 원대를 유지를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그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이제 7월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80만 원대에 있었던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었습니다. 120만 원대에 있었고 마지막 날 대량 거래가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 뒤로 줄곧 빠지고 있습니다. 두 달 내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가 고점 150만 원, 120만 원이라 하더라도 60만 원이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게 MSCI 얘기 나오고부터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러면 MSCI 올라간 자리를 빼고 난다라면 이게 과연 높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자리냐라고 냉정하게 한번 좀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12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60만 원에서 120만 원 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빠졌다라고 할 때 그 고점이 적정 가격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빠진 밸류 논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싸다라는 느낌은 120만 원 대비 싸다라는 거지 아직도 밸류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증권사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여전히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공모가 성공하게 되면 흥행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흥행할수록 다른 2차전지주들에게는 악재죠. 왜냐하면 수급을 빨아들이는 거죠. 한정된 자금,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장세다라면 여기에 수저를 하나 더 얻는 것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이 가난한 상태에서
밥수저를 하나 더 얻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율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객 혜택도 빠져 있고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분산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밥숟가락 하나를 더 얻는다? 우리가 과거에 카카오와 거의 동일한 상태인 것 같아요. 카카오도 인기를 많이 끌었을 때 계속해서 이것을 잘라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와 꼭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업종들, 비슷한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수급이 분산된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그 뒤로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것들이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일까지 수요 예측 들어갈 텐데 2차 전지 다른 밸류체인보다 크게 좀 높게 평가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훈풍을 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네요.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성사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 확답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간절하게 만날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성사된다면 어제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저희 반도체 이야기도 다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수혜주, 피해주 어떻게 가려내야 될까요? 일단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국 간 정상이 만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양국 정상이 만난다라고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거기에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이 이제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내적인 정치 문제 때문에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이제 뭐 치적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필요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생각들로 인해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 발리 회담에서 한번 만났는데 발리 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대중국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났다라는 데 의의를 찾고 그 이후에 다시 뭐 다 강화되는 그런 이제 규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는 뭐 강력한 그런 규제가 나올 걸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있는 규제를 완화할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농산물을 수입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돼야지 되는 거지 뭐 구두적인 그런 이제 개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그럼 반도체주가 뭐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그러면 한국알콜, 하이트진로는 오히려 막판에 롯데칠성과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류 쪽 힘 받았습니다. 드디어 피해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되는가? 차 의원님 어때요? 지금 종가까지 보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한국알콜은 앞서 브리핑 들은 대로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합니다. 밸류업 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근데 한국알콜이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냐? 경영권 문제냐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알콜에 대해서 특정 펀드가 일반 투자자로서 얘기를 했다가 주주 명부를 보자라고 지금 이제 그걸 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분 경쟁에 들어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뉴스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한국알콜은 좀 다양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가 인상.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경영권 지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한국알콜은 좀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한국알콜로 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주식들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우리가 뭐 특수알콜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이끌 거냐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지금 2차 전지가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어찌됐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뭐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차 이제 다 안 좋아도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 경영권 문제까지 붙으면 네. 이건 또 셈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지금 글쎄요 뭐 이게 올라가는 게 결코 달갑지만은 않네요. 저 같은 경우 술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쩌다 한 잔씩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관심 있게 호재죠. 봐야 될 호재로 봐야 된다라는 역설까지 네.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트진로만 아직 소주를 올렸지만 롯데칠성이 더 좋잖아요. 네. 이쪽으로 인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매수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포인트예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맥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쵸, 음료 쪽 다 음료 쪽도 다루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현재 동남아 수출이 또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 보면 현재 또 차트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도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하면서 11월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분들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두 프로와 함께 11월 첫날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